닥터들의 유익한 정보. 맛깔난 이야기. 놓치면 후회하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네, 안녕하세요. 심도 있고 재미있는 의학 정보를 맛깔나게 풀어드리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오늘도 우리 동네 주치의 세 분 나와 계십니다. 항상 담배를 싫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종태입니다. 네, 한 방으로 끝내는 금연법을 알려드릴 한의사 윤미나입니다. 네, 금연전도사 금연운동협의회 이사 김현숙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주제는 아직도 피우십니까? 금연 길라잡이. 네, 올 초에 금연 시작하신 분 많으시죠? 벌써 실패하셨다고요? 작심삼일이 되기 쉬운 금연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금연의 성공에 이르는 비법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가격 인상, 더 강력해진 흡연 경고문, 흡연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덕분에 넓어진 금연으로 가는 길. 2017년 남성 흡연율은 전년보다 2.6%포인트 하락한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성인 여성 흡연율은 2016년 6.4%에서 6%로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지독한 금단 현상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효과적인 금연 성공법부터 금단 증상을 이겨내는 방법까지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시즌4에서 지금 알려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 덕분에 흡연율이 줄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요새 흡연율의 추세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 우리나라 전체 남성의 흡연율이 80년대만 초만 해도 거의 전체 인구의 80% 남성의 흡연율이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점점 감소하면서 거의 40%에서 지금 39% 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흡연율이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문제는 청소년에 있어서는 여성 청소년 흡연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여성 흡연율의 함정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성 흡연율 한 6%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은 지금 3점 몇 프로 정도를 갖고 있지만 실제 그 숨기고 있는 흡연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실제 나온 것보다는 3-4배 정도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성 흡연율 6%지만 본인이 표현하지 않고 있는 흡연율까지 포함하면 그거의 3-4배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청소년 흡연율이 특히 여성 청소년 흡연율이 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청소년 흡연이 성인 흡연에 비해서는 좀 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아직 성장 발육 단계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폐 용적이 좀 작아서 같은 담배를 흡입해도 데미지가 훨씬 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중독도도 잘 되고, 그리고 또 흡연 연수 자체가 길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이 대부분 이제 좀 싼 담배를 찾다 보니까 필터도 좀 더 안 좋은 걸, 더 데미지가 큰 흡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6세 이전에 흡연을 하게 되면 폐암 발생률이 거의 27배가 높아진다니까 사실은 굉장히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에게 금연해라, 흡연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려면 저기 성인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금연을 하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효과적인 금연 방법 어떤 게 있는지 우리 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담배를 끊는 효과적인 금연법이라는 게 옛날부터 얘기 많이 해자는 되고 있지만 사실상 정확한 정도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금연법에는 우선 그 금연을 해야겠다는 결심일을 달력에 표시해서 그날부터 반드시 시행하라는 거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담배를 이제 끊을 날짜를 정해졌으면 그 전까지 평소에 본인이 피던 것보다 서서히 이제 줄여 나가는 기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담배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날 완전히 단연법으로 그날부터 이제 완전히 다 금연을 하는 식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이 담배를 끊으려고 생각했으면 주위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 동료 이런 분들한테
나는 오늘부터 금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알려주셔야지 본인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금연하기 전날에는 본인이 그 흡연과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다 없애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뭐 집이나 사무실 자동차에 있는 잿더리나 뭐 담배나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전부 없애는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아시다시피 술을 먹다 보면 담배를 같이 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절주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와 관련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상황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자기 의지로 담배를 끊어야 되겠지만 그게 어려울 때는 금연 보조제나 약물의 도움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금연 보조제라고 하는 것은 뭐 종류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니코틴 패치라고 이제 그 피부에 붙이는 약물이 그 패치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코틴 껌이랄지 아니면 니코틴 사탕 이런 것들로 해서 본인이 담배를 피지 않는 동안 니코틴의 양이 굉장히 혈액 속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보충해 줄 수 있는 니코틴 대체제로서 금연 보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필요하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물을 투여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약물요법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기본적으로 선언을 하고 금연을 시작했다고 하면 결국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본인들이 말할 수 있는 어떤 흡연 장소나 술자리도 물론 피하는 거는 물론이지만 식이요법을 같이 병행해 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연을 하고 나서는 금단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신다거나 신선한 야채나 과일, 당근이나 오이나 다시마 이런 종류의 음식들을 먹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흡연 습관을 좀 이겨야 되는데 예를 들면 커피를 마시면서 항상 담배를 폈던 분이 계시면 당분간 커피를 좀 자제한다든지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던 흡연 습관을 좀 이기는 방법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금연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그 기관의 협조를 또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보건소에 있어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금연이 어려울 때는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이나 아니면 각 지역마다 우리나라에 지금 17개, 경기도의 남부와 북부를 포함하면 18개의 지역 금연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금연 캠프라 그래가지고요. 4박 5일 동안 금연 캠프에 참여할 수도 있고 1박 2일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 내지는 숙박을 통해서 금연 캠프를 하게 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여학생들이나 여자분들 아니 청소년들이 본인을 나타내기 싫어하는 경우에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연 콜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면대면이랄지 이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여성 흡연자들이 금연 콜센터를 이용해서 상담을 하거나 금단 증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자문을 많이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접근과 그리고 기관의 협조 두 가지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법은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그 금연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방법이 있네요. 그중에서 이제 약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금연 치료 약물 김정태 원장님께서 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금연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니코틴 중독 때문에 니코틴 금단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담배 대신 니코틴을 우리가 줘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크게 약물이 이제 두 종류가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데 단순히 니코틴을 소량씩 계속 줘야겠다. 그래서 그게 니코틴 패치를 쓰는 거고요. 아니면은 니코틴처럼 행동하는 물질을 줘야겠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의사 처방전으로 처방을 하는 챔픽스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도 네, 보건소에도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보건소가 지금 그 금연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40%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상담도 해주고 그러면서 하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작용은 좀 있죠. 그래서 패치 같은 경우는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심장이라든가 혈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챔픽스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우울증 있는 분들은 복용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음주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음주의 역치를 낮춥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술이 빨리 취해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를 아예 삼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술 마시는 술을 갖다가 뭐 삼가시라 그러면 사실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 외에도 뭐 불면증이라든가 뭐 악몽을 낀다든가 뭐 악몽을 꾼다든가 뭐 입이 마른다든가 그거는 뭐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그건 뭐 물을 많이 드시고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네, 그 부작용이 약간 뭐 몇 가지 있긴 있네요. 예. 근데 챔픽스가 굉장히 담배를 끊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이고 정말 어렵게 끊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담배를 꼭 끊어야 되는 분이면 반드시 처방을 받아서 부작용이 좀 있더라도 그 금연을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의학 쪽에서도 이 금연과 관련된 치료법이나 다양한 방법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한의학에서도 이제 금연 쪽으로는 뭐 가장 유명한 게 금연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금연침이라는 거는 특히 이침으로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귀에도 보면은 우리 몸과 오장육부와 연관되어 있는 혈자리들이 다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담배하고 연관되어 있는 폐나 기관지, 뭐 내분비계통 이런 부위로 이침을 맞으시는 거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한 3, 4일에 한 번씩 이렇게 양쪽 귀를 번갈아 가면서 맞으시고 그다음에 금연 의지가 좀 당연히 그거는 기본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흡연을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면은 그 자리를 이제 눌러가면서 약간씩은 좀 욕구를 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체질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금연 효과가 아주 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맞고 있으면은 속이 울렁거리면서 담배 맛이 변해버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 계시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러한 도움을 상당히 같이 받으면서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금연 방법이 있었네요. 네, 지금까지 금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금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시청자분과 저희가 함께 OX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예, 문제는 금연운동협의회 이사이신 김현숙 이사님께서 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낼 문제는 주로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요. 금연 강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이고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담배를 피다가 끊으면 지속적으로 체중이 증가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한 분은 저만 O였네요. O고 네. 나머지 2분은 X를 드셨습니다. 네, 정답은 담배를 피다가 끊으면 지속적으로 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저만 틀렸네요. 네. 네.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담배를 피다가 끊으면 살이 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질문은 뭐냐 하면 일시적으로 체중이 증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일시적으로도 찐다는 뜻이었어요. 네. 그래서 보통 그 일시적이라는 표현은 짧게는 뭐 4주에서 한 8주 정도 그렇지만 개인에 따른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은 뭐 1년 정도 가고 좀 더 가는 분도 있지만 보통은 뭐 한두 달 사이에는 거의 제 본인의 그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담배를 피다가 끊었을 때 살이 쪄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사실 잘못된 인식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흡연한다라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흡연하셨던 여성분들은 이번 기회에 좋은 정보를 활용을 잘 하셔서 금연하시고 다이어트 하시는 그런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번째 문제 준비하고 계시죠? 2번째 문제 내주시죠. 2번째 문제는요. 최근 들어서 신종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신종 담배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긴 한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몸에 덜 해롭다? 아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네, 2분은 O를, 한 분은 X를 드셨네요. 근데 정답은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 못지않게 해로운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덜 해롭지 않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긴 한데 일부에서는 일반 담배보다 전자담배가 덜 해로운 면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세계보건기구가 그 기존에 있는 전자담배를 여러 가지의 그 절차를 거쳐서 연구해 본 결과 덜 해롭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담배는 그 일반 담배 못지않게 인체에 해로움을 주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담배보다 더 해롭진 않죠. 전자담배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련형 이제 전자담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걸 담배를 이제 우리가 쪄서 이제 그걸 흡입하는데 사실 찌면 조금 더 독성이 좀 낮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전자담배라고 하는 거를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액상형이 있고 하나는 권련형 전자담배를 나눌 수 있는데 그 액상형 전자담배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처음에 유행했던 전자담배가 액상형이고 최근에 이제 필립 모리스나 이런 데서 아이코스나 이렇게 나온 것은 권련형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액상형 전자담배인 경우에는 그 액 속에 이제 니코틴이나 그런 액들이 들어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다 수거해서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모 교수님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 그 액상 속에는 일반 담배보다는 니코틴이나 타르 함량이 훨씬 높은 것도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기준이 사실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현재 그 국가에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액상형 전자담배나 권련형 전자담배조차도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이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라고는 절대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담배를 안 피지만 나는 무조건 담배를 펴야 돼. 나 죽을 때까지 펴야 돼. 그러면 전자담배를 추천하시겠어요? 그럼 일반 담배를 추천하시겠어요? 둘 다 추천을 안 에이, 해드립니다. 무조건 펴야 된다는 가정을 얘기하셔야지. 그래서 펴야 된다 그럴 때는 전자담배를 추천하겠다 하는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자담배 자체의 성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우리가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찬성할 수 없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 질문을 내주셨고 정말 명확하게 전자담배는 안 된다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예, 이번에는 마쓰다 우리 주치들에게 금연과 관련된 시청자 사연이 들어와 있는 내용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금연 결심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술만 마시면 자꾸 담배가 피우고 싶어요. 술이 자꾸 담배를 부르는 건지 술 담배의 궁합이 좋은 건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의지가 약한 걸까요? 저도 정말 담배를 딱 끊고 싶거든요. 네. 시청자분 사연 잘 들었는데요. 아까 우리 김현숙 이사님께서도 잠깐 그 술 드실 때 담배 피우게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사실 금연했던 분들이 술 드시다가 다시 흡연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같이 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술을 먹게 되면 담배를 많이 피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술을 마신 후 담배가 더욱더 각성제 그리고 쾌감을 촉진하는 역할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해서 술 먹는 분이 담배를 피우는 경향이 많아지고 또 그런 상황들이 이미 이루어진 학습 효과 이거가 두 가지가 모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결국에 술과 담배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잘 들으셨죠? 다음은 두 번째 시청자 질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아이는 중학생인데 몰래 담배를 피웁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엄하게 혼내보았지만 그때뿐이고 아이와 관계가 더 나빠지기만 해요. 아이에게 금연을 권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청소년기에 호기심 때문에 담배 피우는 아이들도 있지만요. 또 다른 원인으로 피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담배를
끊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청소년기의 대부분 흡연은 네. 사실 호기심보다 네. 주위 분위기에 휩쓸려서 합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피면서 그 그룹에 들어와야 되면 같이 피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피우게 되고 또 이 친구가 대부분 이제 부모가 이제 담배를 피게 되면 그걸 어릴 때부터 그걸 자꾸 보고 배워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일단 부모가 담배를 필 때는 부모도 솔선수범해서 금연을 하고 그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친구 그룹을 학교에서 모아가지고 단체로 해가지고 그걸 계몽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룹 지도를 해야 예. 된다는 그리고 말씀이시네요. 또 한 가지 네. 아까 그 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금연침을 갖다가 그러니까 옛날엔 때렸지만 그걸 대신 금연침을 애기들 놓으면 청소년 놓으면 어떨까도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미래 원장님? 예, 아무래도 어린애들한테는 예, 이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또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금연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그 금연의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예방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학교에서 이제 많이 시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초등학교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방 교육의 그 흡연에 대한 예방 교육의 시작은 초등학교 이전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유아 시절부터 흡연에 대한 폐해에 대한 거는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오늘 성공적인 금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씩 금연, 이것은 꼭 기억하라는 뜻에서 짧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담배를 피우시면 여러분들의 손주 자녀들이 담배를 더 필 수 있습니다. 네, 담배를 피우시면 몸을 건조하게 만들고 몸에 필요한 골수와 기혈을 다 말려버립니다. 네, 담배 끊는 것은 힘들지만 끊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올해 하반기는 모두 금연에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저소득층 가정에 매월 64,000원의 기저귀 구입비를 드립니다. 신청은 아기가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받습니다. 임신 24주에서 28주 사이에 관내 임산부라면 강북보건소에서 임신성 당뇨 검사를 받으세요. 보건소 가족건강실로 주중에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연중받고 있습니다. 융자 내용은 시설 개선 자금이나 모범 음식점 운영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901-76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북군의 모든 임산부에게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입니다.